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오래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60대 중후반의 분들, 그 중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 가서 검사하면 대부분 괜찮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스트레스, 본인은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여기저기 병원을 두드리다가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는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집에서 노모를 모시는 분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왜냐하면 어머님이 엄마였던 시절 정말 못 살던 시절이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노모가 시골에 혼자 계신다? 혼자 밥을 챙겨 드신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게 되고 그러시면 60대 분들이 노모를 모시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드시고요. 질병이 없더라도 식사를 챙겨드리고 케어해 주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형제자매들의 이 서포트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보통 신경을 안 씁니다. 나 몰라라 하고 어쩌다가 특히 이번에 구정이었을 때 이럴 때 한 번씩 오면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누나가 고기 안 줘? 뭐 아무 의도는 없었을 수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뚜껑이 열리는. 그런데 성품상 그거를 티내지 못하시는 분들, 그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을 안고 소위 말하는 화병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포장하는데요. 이게 또 그렇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보통 신경과나 신경외과 가셔서 자율신경 검사를 하시면 부교감 우세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부교감은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우세하다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오히려 교감신경 같은 증상이 있는데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이거 뭐지? 이런 분들 계시죠. 저희 병원에 이런 걸 막 찾아보고 특히 이제 제가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두근거림 이런 진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분들 중에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노모를 모시고 사는 60대 여성분 아니면 유방암 같은 큰 질병을 겪고 초기에는 아주 긴장된 상태로 질병 관리를 하시는데요. 그게 5년 이상 되면서 시간은 오래됐는데 여전히 괴롭고 그리고 체력은 안 따라주면서 여기저기 증상이 생기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재발도 아니고요. 또 다른 병이 생긴 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 힘든.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지금 내가 약간 긴장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니면 손에 땀이 나서? 맞습니다. 보통 그러면 내가 너무 긴장했구나 하시는데 사실 이건 이미 긴장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느끼는 거죠. 우리 몸에는 아주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의식보다 더 빠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눈으로 이 위험을 확인하기 전에 뇌가 이미 판단하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걸 뉴로셉션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포지스 신경과학자가 붙인 개념인데요. 저는 이거를 육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리가 뭔가 문에서 소리가 난다. 가족이 올 것 같은 그 느낌과 낯선 사람이 올 것 같은 그 느낌, 소리 이런 거 다 우리 분간하죠. 그래서 이걸 그럼 누가 분간하냐? 의식이 이성이 아닙니다. 바로 자율신경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첫 사연으로 이야기했던 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간병을 수년간 하면서 이분의 자율신경이 매일 경보를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밤에 깨서 화장실 가시고 싶으면 어떡하지? 식사 입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넘어지시면 어떡하지? 우리 뇌와 의식은 괜찮아, 오늘 별일 없어 라고 하지만 이 자율신경은 24시간 경보를 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년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릴게요. 흔히 미주신경,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교감, 부교감 이렇게 나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갈래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교감신경에 해당된 게
엑셀, 부교감을 보통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사실 두 종류인 겁니다. 비상정지가 있고요.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있습니다. 일단 1단계, 좋은 브레이크.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를 우리 몸의 복측 미주신경이 담당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면서 눈맞춤도 편하고 대화하고 싶고 웃음이 나는 그런 상태. 아주 편안한, 소위 뭐 종교가 있는 분이라면 그 평강, 그 상태인 거죠. 우리가 진짜 쉬는 상태예요. 사실 모든 분들은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환자분의 이야기도 그렇죠. 그런데요, 2단계 위험이 감지되면 이제 엑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근육에 피가 몰리고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투쟁 도피 반응이에요. 엄마를 잘 돌봐야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하는 그 간병 초기, 아니면 암을 진단받던 그 초기, 손자를 돌보던 그 초기, 항상 긴장하고 잠을 자도 너무 얕게 자고 예민했던 그 시기, 그 단계를 먼저 보통 지나갑니다. 그 다음 3단계 배측 미주신경 비상정지에 해당하는 브레이크인데요. 이 2단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전원이 꺼집니다. freeze, 동결 반응이죠. 젊은 분들 중에는 번아웃이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죠. 야생동물이, 그러니까 거북이가 포식자 앞에 목과 다리를 집어넣고 죽은 척하는 상태, 그리고 그런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노루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불빛을 보면 도망을 못 가고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 배측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분들이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 부교감 우세로 나와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조금 공부한 분들은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자율신경이 불균형한데 내가 부교감이 우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교감은 보통 좋은 느낌을 갖고 있고, 그런데 나의 증상은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교감신경이 우세한 증상 같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뉴로셉션, 자동 경보 시스템은 이 몸이 꺼져도 셧다운돼도 계속 돌아갑니다. 즉 나는 번아웃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 셧다운이 됐는데 경보가 계속 울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두근거림, 흉통, 소화불량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은 꺼졌는데 근데 화재 경보기는 계속 울리고 있는 건물과 같습니다. 몸은 방전돼 있고 경보기는 계속 작동하는, 내 몸은 교감 항진 같은데 결과는 부교감 우세라는 아주 역설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 요 증상만 보고 그 진정시키는 신경안정제를 드시게 되면 브레이크에 브레이크를 더 밟는 꼴이 돼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먹는지 모를 약들이 이제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먼저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출발점이고요. 여기에 이걸 악화시키는 게 혹시 가족분들 중에 막 기운내, 운동해, 많이 먹어 이런 조언 같은 거 하는 분들 계시면은 악화되고, 거기다 스스로 내가 뭔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을 잘 하셔야 되는데 회복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6개의 기둥 이야기를 했는데 식사, 잠, 수면, 움직임, 호흡,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뭔가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 요렇게 6가지. 여기서 부교감 우세형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이 첫 번째 식사입니다. 근데 식사가요,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과식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먹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연료가 들어와야 그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시기를 길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짧게 끝난 사람이 있는데, 요때 일어나는 그 차이가요,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활력 호르몬이 얼마나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얼마나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 다음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교감 우세형이신 분들 상황에서는 다들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빵, 떡, 그리고 간단히 때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간단히 때우는 게 결국에는 이 혈당이, 설령 당뇨병이 없다 하더라도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빨리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것도 변동이고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가 돼서 몸이 더 많이 축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규칙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안정감 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따뜻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차갑지 않은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데 하루 삼시세끼 다 드시고 중간에 간식도 드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저희가 병원에서는 대사 스트레스를 보는 유기산 검사나 아니면 진짜 실제 두근거림이 있을 땐 이게 병적이지는 않은지 제가 심장 초음파도 보고 또 심전도도 확인하고 24시간 심전도도 보죠. 이런 실제 병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갑상선이나 당뇨병이나 간 기능과 같은 질병과 관련된 게 없는지 빈혈이 있는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 앞서 설명드린 그 대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유기산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타액에 나오는 호르몬들을 통해서 하루에 호르몬 변동을 본다거나 이런 기능을 보는 검사도 할 수 있죠. 이걸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게 맞춤형 치료는 되지만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건 내가 부교감 우세에 있는데 내 느낌은 교감왕진 같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또 여기에서 더 심해지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더 많이 진행이 되신 거라서 무엇보다 삼시세끼 다 드시는데 많이 드실 필요 없고 조금씩 자주 간식 포함해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몸의 리듬, 몸이 규칙적일 때 스트레스가 덜하거든요. 여기서의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사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으로 중요한 게 리듬, 수면과 관련된 거고요. 세 번째가 자세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호흡,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여섯 번째 인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나의 감각과 감정과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6가지 기둥을 집에서 홈케어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병원에서의 검사나 치료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